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만평 보고 왔습니다. 정윤성 화백의 만평에는 자주 등장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항상 네. 최근에 이념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다. 네. 그래서 국민의 말씀은 항상 옳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밑에 전북 도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이 만평?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예산 사건 문제, 잼버리 파행직에 나와서 지금 정치 네네. 보복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전북 지역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일제히 지금 삭발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지 벌써 이미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국민은 옳다라고 하시는데 침묵중이죠. 정부에서 이렇다 할 지금 이런 방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만평 보고 오시죠. 네, 만평 보고 왔습니다. 이게 허수아비처럼 서 계신 분이 계시고 그 앞을 지나가는 게 이재명 당대표, 그 뒤에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같아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패를 했죠. 네. 결국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온하게 가야 된다, 그냥 조용하게 하자고 지금 살아남으신 분이긴 한데, 그래서 네네, 그렇죠. 나오자마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했는데 네네. 그 귀를 파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바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 반전이, 책임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분위기 반전용이 지금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여야 당 대표 간의 그 양자회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자회담 해봤자 지금 여기 만평에 그랬듯이 사실 당이 이게 독립된 당이라고 좀 보기는 좀 그렇죠. 지금 모양새가. 그러다 보니 마치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냐. 거칠게 표현하면 그래서 아마 그 만평도 허수아비를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은데, 결국 양자회담보다는 좀 역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야, 양자회담 해봤자 뭔 의미가 있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굳이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삼자회담으로 갔습니다. 그런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사실 성사여부는 좀 관심사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서. 삼자회동 성사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랑 생각이 같습니다. 아니, 할 것 같으면 사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또 만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석 기자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내보겠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지역 전북에는 유난히 호된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전북 지역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또 대안은 없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죠. 먼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우리 막걸리는 처음 출연하신 거죠? 저는 막걸리 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 막걸리가 아니었네요. 네. 끝나고 한잔 하시는 걸로. 좋습니다. 네, 좋아하시면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처장님은 몇 번 나오셨잖아요. 네네. 네, 오늘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 우리 전북 지역 관련된 이슈들도 꽤 많이 등장했잖아요, 이번에는. 네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문제들이 이렇게 또 터진 것도 있죠. 전북대병원의 직원들 자녀 채용이 좀 늘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늘 짐작하고 있지만 경찰청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일탈 행위들이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전했고, 저는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물론 예상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그 지적을 하고 주장을 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그 억울한 표정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윤 변호사님은 어떤 이번 국감, 특히 이제 전라북도 국감이겠죠? 예. 국감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좀 있다. 뭐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억울해하시고 힘겨워하셨던 우리 김관영 지사님의 리얼했던 표정과 발언, 그리고 현장에 그 같이 참여했던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분들의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국감이 끝이 아니구나. 이어서 더 큰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현재 정권에서 과연 전라북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울분을 좀 토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김관영 지사나 함께 국감에 참석했던 전북 도청이죠. 공무원들의 표정이 그 허탈한 표정이 굉장히 리얼했다. 그렇습니다. 보던데. 이거 허탈한 표정이 무슨 드라마에서 감정이입을 한 표정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입이 되고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김관영 지사랑 좀 친분이 있어서 이입이 된 거 아니에요? 친분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행사에서 우연히 처음 뵀는데 그래요? 굉장히 이제 제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도 우리 도를 위해서 또 우리 도가 다른 데에 밀리지 않도록 열심히 그걸 다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저희가 믿고 뽑은 도지사님 역시나 잘 믿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연자 중에 김관영 그야말로 찐팬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민선 8기 1주년 관련해가지고 평가할 때도 사실 김관영 지사에 대한 평가는 제가 좀 후하게 했죠. 굉장히 후하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감에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도민들은 같은 감정을 약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 저런가? 정말 억울한데? 라고 하는 느낌을 같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죠. 그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있던 날 박선 친목 시위가 있었고 안에선 고성이 또 오갔습니다. 고성이 오간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잼버리 파행 관련된 책임론 때문인데요. 자, 딱 잘라서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잼버리 대회는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주관하고 주최했던 그런 지역 행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렇죠. 세계 잼버리 대회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됐던 국가 행사라는 점을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조직위가 종합적인 계획, 세부적인 지침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직위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원인인 것 같고,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국가 행사가 조직위원회에 다 맡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다 적어도 총리실이 이번 특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인데 조직위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고 지원위원회는 도대체 뭐 했느냐. 적어도 국무총리실 아니면 대통령실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 세계대회를 제대로 치러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의무감도 없었던 것 같고 굉장히 나태하게 이번 대회를 준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집행위원장이라는 어떤 직함이 직관적으로 뭔가 행사에 책임도 지고 권한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특별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행위원장의 권한이나 책임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실패의 책임은 1차적으로 조직이고 그다음에 더 큰 책임은 총리실 또는 대통령실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뭐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예, 아주 비슷한 생각이고요. 단지 저는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뭐 예산,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행위를 집행하는 거는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게 대부분이 이제 국가이자 아니면 조직위원회인데 특히 이제 여가부에서 그런 역할을 주도해서 하도록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데 그런 책임들을 전라북도라든지 전주시에 미룬다? 그 뭐 새만금 관련된 뭐 군산에 미룬다? 전라북도에서 파견 갔던 공무원한테 미룬다? 그러면 그 위에서 계획을 하고 지시한 사람들은 뭡니까? 뭐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 지시를 제대로 이행 안 했다고 하면 그 지시 이행 안 하는 부분마저도 관리 책임자가 그걸 당연히 관리 감독하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지. 왜 그런 부분들을 다 전라북도에 책임지라고 하는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저도 한 가지 좀 더 붙이고 싶은 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자 그 행정적인 행위거든요. 이번 잼버리 대회가. 근데 공동 조직이라고 하는 게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사람이 많으면 힘을 더 낼 것 같지만 서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더 안 돌아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타워 부재가 더 큰 원인일 수 있겠다. 저렇게 바라보고 이제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전북 정치를 대표한 공동 조직위원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 근데 그분은 뭐 했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전북 정치력의 한계. 전북 정치를 대표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됐는데 역할을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대회 사진에서 보니까 생수 나르고 있는 사진이 뜨더라고요. 생수 나를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할 위원장의 어떤 그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 아울러 같은 전북 정치력이 참 한계도 많고 역시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서 영향력이 매우 부족하다. 정치력을 빨리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 같지만 당시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 뭐 총리는 화장실 치우고 있고 공동위원장은 생수 나르고 있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건데, 근데 뭐 법률적으로도 말씀해 주셨고 뭐 그 관련된 뭐 조직이 공동의 관계 뭐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일반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팀장이 주도합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팀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못난 팀장이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이제 서운한 감정이 도민들한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국감장에서 하나 뭐 해프닝 같은 건데 당시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앉아 있다가 떠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변호사님 화나죠. 화가 나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이 상식이고 상식의 기본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라북도에 국감을 하러 와서 우리가 대의민주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을 대표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좀 불성실하다는 거. 만약에 이렇게 지각하거나 또는 먼저 일어나셔야 된다고 하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제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신분을 상실한다? 아니면 내가 몇 달 동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왜 해임만 시키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을 먼저 뒤돌아보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전라북도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채찍질도 하시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셨어야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판사도 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도 뭐 탄핵이나 국민소환이 가능한데 주민소환도 가능한데 국회의원만 제도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불성실함뿐만 아니라 잘못된 발언이라든지 그 위법적인 요소가 숨어있는 행태들을 엄단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법을 국회의원이 만들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법을 본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예외로 둔 거죠. 근데 혹시 하나 궁금한데 변호사님, 변호사님 혹시 당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죠? 정치하고 관련도 없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당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역에서 저는 이제 변호 활동을 주로 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좀 그 제가 하고 있는 그 나름의 법률 봉사 활동 같은 걸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울분을 쏟아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법률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답을 못 해드립니다 했는데 오늘 기회를 주셔서 한번 제가 갖고 있던 걸 처음으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잼버리 이제 그 파행으로 사실 여파가 좀 계속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만금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건데 한 78% 정도가 SOC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새만금의 기본 계획을 재조정해서 다른 모습의 새만금을 만들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핑계는 되긴 됩니다만, 변호사님, 이게 뭐 새만금으로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전라북도가 소외됐다, 뭐 그런 주장도 하는데요. 뭐 이게 전라북도가 소외된 어떤 사례, 대표적인 사례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뿐만 아니죠. 사실 사례를 따져보자고 하면 우리가 언제는 뭐 특히 이제 새만금이 워낙 오랫동안 이게 우리 국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는요. 우리가 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전신이었던 뭐 새누리당 때는 안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전 정권에서는 안 그랬습니까? 항상 공약을 할 때는 새만금을 뭐 국가 사업으로서 굉장히 뭐 화려하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임기가 시작되면 뒷전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산, 뭐 사업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혁신도시 만들었는데 국가기관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 기관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건물 왜 비어 있습니까? 그만큼 전라북도가 소외되고 있고, 심지어는 호남하지만 제가 처음에 서울로 갔을 때 호남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지역으로 조금씩 내려갈수록 너 어느 지역 사람이지? 내려와 봤더니 저는 이제 아니 왜 광주 챙기고 전남 챙기는데 전라북도는 3등이에요? 호남 중에서? 똑같이 1등이어야지.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심지어 우리 전 정권에서도 그런 약속도 하고 이번 정권도 막 그런 약속했잖아요. 중공업, 현대중공업 조선소 떠나버리고 한 번이나 저희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챙긴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챙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 대한 얘기였고, 우리 지역의 사실은 제1당, 우리 지역의 뭐 맹주 뭐 이렇게 불리는 이제 정치 집단이 사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있을까? 과연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쭉 따져보면 그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새만금 엄연한 국책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근데 이와 비슷한 국책 사업이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계획하고 착공하고 매립하고 건설하고 준공 개항까지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새만금 1989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35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해서 정치를 한 경우에도 새만금은 그 특별한 진척이 없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으니까 10년 내에 끝나는 거고 전북에 있으니까 35년이 됐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미래도 불투명하게 된다. 그것은 원인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우리 전북 정치의 대표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최근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 전북은 뭐 광주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주 전남에도 밀리고 같은 더불어민주당을 같이 일구고 같이 권력을 행사했던 그 안에서도 밀리고 있다라는 것. 그건 예전부터 우리 도민들이 억울해하고 참담해하고 그랬어요. 광주 가면 뭔가 좀 번쩍번쩍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주는 옛날 그대로다.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텐데 이번 경우에 아니 잼버리가 뭐 전라북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라북도를 패거든요. 전라북 도민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로 이건 뭐 화내기도 어렵고 그냥 참담한 심정,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소외받는 것, 그다음에 정부 전체로부터 소외받는 것, 이것들이 오랜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타파해야 될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야 될 나름의 우리 준비가 지금까지 뭐 하자 했는데 잘 안 됐는데 뭔가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 네. 아니냐. 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에는 없던 내용 이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뭐냐면 사실 이 새만금이 뭐 혹자는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도 부르고 네. 또 전북 도민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 뭐 그렇게도 부르기도 네. 합니다. 변호사님 새만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좀 짧게 딱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거 계속 가야 됩니까? 안 갈 수는 없죠. 안 갈 수는 수는 어떻게 가야 없는데 됩니까? 신속하게 가야죠. 신속하게. 왜 그러냐면 이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왜 자꾸 바꾸려고 합니까? 계획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고 하면 납득을 하겠지만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만금을 당연히 전라북도의 신생 에너지로 봐야 되고 신동력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동력은 국가가 신속하게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네. 다른 공항에다가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 주지 말고 네. 원래 계획했던 거 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정부는 이행을 하려고 만든 게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속성을 발휘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30년이 지났고 이게 기존의 계획대로 하더라도 2050년이 넘어서야 뭐 이게 완공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년짜리 국책 사업이냐라는 의문이 들고 30년 동안도 새만금이라고 하는 건 전라북도의 모든 예산, 에너지, 행정 이 모두 집중되는 블랙홀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질문 드린 겁니다. 일단 또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일단 새만금이 볼모가 돼 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는 새만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왜 다른 거 달라고 하느냐? 네.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있으니까 다른 거 다 패스. 그로부터 이제 전라북도는 소외 받고 있는데 그러면 새만금이라도 잘 되고 있느냐?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다. 그야말로 2중 3중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35년째라고 하는 거고요. 애초에 이제 새만금을 결정할 때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고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고. 근데 또 아쉬운 건 무슨 국책 사업을 결정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시민과의 대화, 정치권의 어떤 협상 이런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해주더라고. 이번에 판사가 정해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새만금이 가능한 거고. 일단 그 지나가고 그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빨리 반영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빨리 반영해서 했으면 벌써 끝나지 않았을까? 네네. 30년이 넘었는데 벌써 새만금에는 환경용자들도 수긍할 만한 어떤 새로운 땅들이 생기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지역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고 사업을 아예 접자는 게 아니라 이게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책 사업이니까 우리도 너무 새만금에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서 국책 사업이니 그냥 국가에 맡겨놓고 우리 도민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일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약간 이번 계기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국정감사가 새만금만 있었던 건 아닌데 와 너무 길어졌네요. 좀 짧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처장님 이번에 이 문제도 제기가 됐네요. 에디슨 모터스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혈세가 많이 떼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전라북도가 이게 그냥 사업 계획이나 이 사업 주체의 어떤 건전성 확인하지 않고 신보 통해 가지고 돈 빌려준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지적도 있잖아요. 예, 그게 액면 그대로죠. 금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가 그냥 100억을 그것도 무담보로 빌려주고 그렇죠. 물론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그 담보로 섰지만. 뭐 담보물 없이 담보를 서준 거니까 무담보가 맞고 이제 결국엔 기대를 했었죠. 군산에 새로운 일자리 뭐 2, 3천 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차량도 24만 대가 한 1년 6개월 동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과는 2,000대 정도 만들어지고 일자리 늘어난 것도 2, 3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9년부터 2021년 그 한 2년 동안에 너무 급하게 처리를 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나름 이렇게 안착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고 현재 뭐 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에도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는데 중요한 것은 파트너죠. 네네. 에디슨 모터스라고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듣보잡. 그렇죠.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저도. 듣보잡 회사가 지옥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네네. 기업을 하겠다고. 그것도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네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네. 그걸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네. 국감에서도 그걸 지적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네. 감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있다면 처벌할 사람들이 있다면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고 김수환 그렇게 답변해서 감사는 일단 하겠다. 그다음에 하겠다 했죠. 액면으로 52억 정도 지금 떼어서 그냥 돈을 날렸는데 이제 그게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전라북도에서 이제 네. 손실이 발생했을 그렇죠. 텐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조사를 하겠노라 그랬는데 물론 이제 김관영 지사 전 지방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긴 하나 본인 때는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예, 거니까요. 연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왕 일자리 만든다고 네네. 이렇게 투여를 했으면 그 제대로 된 사업이 구상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그 법조인이니까 이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게 민간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줄소송이 있을 텐데 예. 이게 요거 어떻게 받을 방법 없습니까?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아요? 일단은 아까 우리가 정책적인 얘기를 우리 처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성급했죠. 성급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그 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면 네. 굉장히 오랜 사전조사를 거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뭐 자금 투입해가지고 장기화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네. 굉장히 이제 그거에 합당한 뭐 조사나 이제 검증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좀 성급했죠. 성급했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 나간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코로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이 나가는 거 외적으로는 네네. 사업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담보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렇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보통 배임이나 횡령 내지는 사기로 처벌받습니다.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을 기하는 거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냥 협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순간 어떤 성급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너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났는데 가장 큰 피해는 돈도 돈이지만은 전라북도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이 희망이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한 번 이렇게 실패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려고 그랬다면 양치기 소년처럼 네, 다음에 네, 예산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벌어진 일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대수술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이렇게 네.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줘야 추가 예산을 우리가 또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 변호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변호사님 예. 눈이 막 커져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화가 많이 나는. 네, 아니, 한번 웃고 시작하세요. 예, 제가 보면서 왜 화가 나냐면은요. 제가 전라북도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전라북도 201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왔을 때 네네. 상황이 어땠냐면 GM모터스, 현대중공업 하청 업체들 부도나는 걸 처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그러셨구나. 솟아나서 그래요 지금. 그러셨구나. 예. 그때 당시에 너무나 안타까웠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생계 유지를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군산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수임료도 많이 떼었습니다. 본인 수익료 떼인 얘기를 예. 활짝 웃으시네요. 예. 품이 넓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같아요. 맞아요. 맞는데 예. 결국 단체장들이 성과 내려고 급급하다 그렇죠.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 그래도 된다. 예. 기업 유치하는 거 좋죠. 중요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는 그 소장님께 여쭤보고 아까 네.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북대학교 이제 그 채용 문제 네네. 이게 사실 꾸준히 좀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조금 크게 터졌네요. 어떤 문제였죠? 그러니까 뭐 이제 2019년에 11명 네네. 그 직원의 인척들, 네. 특히 자녀들이 이제 취업하게 되는 게 11명 정도였는데 네. 2020년에 네. 예, 41명. 그러니까 와우. 예, 4배가 늘었다라는 지적인 거죠. 근데 네. 그 이제 국감 조사 그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네. 해서까지는 뭐 10명 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뒤로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40명대로 네. 늘어버린 건데 당연히 그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전라북도는 양질의 일자리가 맞아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청년들 사실 전북대 네. 병원 뭐에서 일한다 하면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그 뭔가 결혼하기도 조금 수월할 거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떤 이제 거기가 저기 뭐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자동차 노조에서 그 자녀들 취업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협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 시선들은 그때 이제 고생했던 시절이고 지금은 맞아요. 이제 그 나름 급여를 많이 많이 받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꼭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일자리여야 돼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갖고 약간 부의 그렇죠. 대물림 같은 약간 느낌을 받죠. 예전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 그런 것처럼 전북대 병원에 있는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그 나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고요. 전북대 병원장은 뭐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고 뭐 평가도 외부에서 데려와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는 없다라고 그 답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전북대 병원에서 들여다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다시 좀 명쾌하게 답변을 내놔야 그나마 여러 가지로 지금 삶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 시민들 다 만날 때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어려워요. 다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전북대 병원이라도 이런 아픈 시민들을 더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특히나 전북대 병원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더 이런 게 요구되죠. 이제 조금 이제 몇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 전북대 병원 건이기도 한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도 그 방송국에서 보도도 하기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이것만 다뤄보죠. 교수가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공의가 다시 병원에 복귀하면서 교수죠. 피해자인 전공의는 굉장히 그 심적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다시 또 고소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국감에서 지적됐죠. 그렇죠. 지적이 됐죠. 아무래도 그 괴롭힘을 넘어서는 폭행,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인으로 따지면은 이게 흉기거든요. 흉기로 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으면 굉장히 이제 처벌이라는 징계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했다는 건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맞아요. 의구심이 든다. 아무래도 감싸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단지 이제 전북대학교에서는 병원 측에서는 하는 얘기가 전공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 겸직 금지 내지는 뭐 전공의 이제 수련 기간은 다 도과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형사 범죄로 이어진 문제들까지 어떻게 보면 전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님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엄격하게 바라보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주민이나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나왔던 지적들의 대부분의 관통하는 정서는 그거 같아요. 이거 특혜 아니야? 약간 그런 감싸주기. 예를 들어서 야 나랑 비교해 보는 거죠. 나 같았으면 어떻게 됐지? 맞습니다. 나 같았으면 회사 다시 복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의사라고 내지는 왜 검사라고 왜 노구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지? 라고 하는 박탈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또 가서 변호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분은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또 전북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 정치권, 우리 전라북도, 우리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내오면서 전라북도에서 벌써 9년째, 특히 전주에서 9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도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느끼는 정치에 대한 박탈감은 뭐냐면 전라북도에 몇 안 되는 정치인들끼리도 통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저희가
뭐 누군가는 뭐 우리가 남이 가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정치인들만큼이라도 서로 화합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전라북도를 지키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제 투표권을 그렇게 행사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좋습니다.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변론도 잘 하시고요. 아, 그러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그 극단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극단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데 어려운 놈 더 패서 아이고. 극단적인 목소리가 더 나오게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억울한데 또 저를 때리니까 정치에서는 이제 좀 더 세게 발언하고 좀 더 자극적인 언어를 남발하는 정치인들 쪽으로 쏠리게끔 돼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거대 양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좀 더 고착화시킬 위험성도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서 아픈 것도 있지만 이것도 어때 되갚을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되풀이 되는 그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게 좀 가슴이 아프고요. 이제 저희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어려우니까 시민사회가 뭔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 합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돌을 던진 상대방에게 제대로 복수하는 자극적인 언어를 좀 사용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참여자 전북 시민연대는 그 국가의 지원을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후원을 해주셔야 잘 싸우고 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하니까요. 많은 후원 바랍니다. 제가 대신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출연료는 이걸로.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걸리 천태마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